자, 8번째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활용. 자, 다음과 같은 문제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하여 해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정한 양을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문제. 이게 이제 최대 공약수의 뜻이죠. 최대, 가장 큰, 공통인, 약수. 약수는 나누는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사과 12개, 귤 15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는 문제. 이거는 12와 15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가장 큰 정사각형 또는 가장 작은 수의 정사각형으로 빈틈없이 채우는, 가장 작은 수의 정사각형으로 채운다는 얘기는 웬만하면은 가장 큰 정사각형으로 만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죠. 그래야지 이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을 크게 만들어야지 될 거고,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똑같기 때문에 가로와 세로의 공통으로 나누는 약수, 공약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 공약수다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자연수를 모두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가장 큰 자연수,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 최대 공약수의 뜻이죠. 자, 그러면은 문제를 보고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은 딸기 24개, 토마토 36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것을 써 넣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딸기와 토마토를 똑같이 나누어 주려면 학생 수는 24와 36 똑같이 나누다라는 얘기니까 공약수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공약수이어야 하고,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24와 36의 최대 공약수다. 최대 공약수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4는 8, 3, 24죠. 8이 2의 세제곱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4, 9, 36. 그래서 4가 2제곱, 9가 3제곱. 그래서 구하는 학생 수.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는 같은 소인수에서 지수가 작은 거 쓰는 거죠. 지수가 작은 거. 같은 소인수에서 지수가 작은 거. 그래서 4, 3, 12. 구하는 학생 수는 12명.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1번도 볼게요. 초콜릿 35개와 사탕 42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다음에 답하시오. 자, 가능한 한 많은 학생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려고 한다. 최대 공약수 문제죠. 35와 42 최대 공약수 구할게요. 7, 7, 5, 35, 6, 7에 42 다 나눴죠? 그럼 최대 공약수는 7입니다.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 수는 7명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초콜릿은 7명한테 나눠주려면 5개씩 주는 거죠. 초콜릿은 5개. 그 다음에 사탕은 42개 있는데 7명씩 나눠주니까 사탕 6개씩 주겠죠. 자, 요게 요 숫자입니다. 요 숫자. 요 숫자. 자, 여기까지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가로의 길이 56, 세로의 길이 71을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색종이를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한다. 가능한 한 큰 색종이. 큰 색종이고 이 색종이는 정사각형 모양이다 라고 되어 있죠.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로도 56cm도 나누고 72cm도 똑같이 나눠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56과 72의 최대 공약수. 그러면은 4, 1은 4, 4, 4, 16, 4, 1은 4, 4, 8, 32. 그 다음에 2, 7에 14, 2, 9, 18. 해서 최대 공약수 8이네요. 그러니까 한 변의 길이는 8cm. 가로도 8cm, 세로도 8cm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가로는 이렇게 있었을 때
가로는 56cm고 세로는 72cm예요. 그러면은 이쪽 가로에는 7개가 붙는다는 얘기죠. 7개. 그 다음에 세로는 9개가 붙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9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요 필요한 색종이의 수는 7, 9, 63. 63장의 색종이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을 빈틈없이 쌓아서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48, 60, 높이가 84인 직육면체를 만들려고 한다. 자, 이거 안에 정육면체 모양으로 채우는 거죠. 이거 색종이 채운 거랑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능한 한 큰 블록을 쌓는 거니까 정육면체 모양의 블록이 가장 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한 모서리의 개수, 얘는 3개가 있죠. 가로, 세로, 높이.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똑같아야 됩니다. 정육면체니까. 그래서 최대 공약수 똑같이 나누는데 가장 큰 거. 그래서 4, 1은 4, 4, 2, 8, 4, 1은 4, 4, 5, 20, 4, 2, 8, 4, 1은 4. 3으로 또 나누면 3, 4, 12, 3, 5, 15, 3, 7에 21. 해서 최대 공약수 12죠. 한 모서리의 길이는 12cm입니다. 자, 그러면 가로에는 48cm가 되려면 4개가 가로에 쭉 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로는 60cm가 돼야 되는 거니까 5개가 뒤쪽으로 쌓여야겠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84cm니까 12cm가 84 되려면 7개가 높이로 쌓여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 다 곱한 4 곱하기 5 곱하기 7 요거의 개수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40개의 블록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다 되셨으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째입니다. 이번엔 최소 공배수의 활용. 최소 공배수는 다음 문제와 같이 나왔을 때 해결한다. 자, 움직이는 간격이 다른 두 개의 물체를 동시에 출발해서 다시 만나는 시점. 간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간격의 배수만큼 움직이는데 그게 다시 만나는 거니까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처음 만나는 것, 최소 공배수를 구하는 문제다라는 게 되겠고요. 이번에는 직육면체를 쌓아서 가장 작은 정육면체 만드는 겁니다. 직육면체니까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르겠죠. 가로, 세로 길이가 다른 것을 각각의 배수만큼 쌓이게 되는데 정육면체니까 가로, 세로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거. 가장 처음 똑같아지는 거니까 가장 작은 정육면체. 그래서 최소 공배수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몇 개의 자연수로 모두 나누어 떨어지는 가장 작은 자연수. 이것도 최소 공배수의 활용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최소 공배수 문제는요. 톱니바퀴 문제입니다. 톱니바퀴. 자, A는 12개의 톱니가 있고요. B는요. 16개의 톱니가 있어요. 자, 이때 처음 다시 같은 톱니에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간 A의 톱니의 개수를 구하는 과정이다. 네모안에 알맞은 것을 써넣으시오. 자, A는 톱니가 12개이기 때문에 12개가 돌아야지 한 바퀴가 도는 거죠. 그러니까 12의 배수로 움직일 거고요. B는요. 16개의 톱니가 있으니까 16의 배수만큼 움직여야지 한 바퀴씩, 두 바퀴씩 이렇게 도는 게 되겠죠. 따라서 다시 맞물릴 때까지 돌아가는 것은 12의 배수, 16의 배수의 공통인 배수인 공배수이어야 하고요. 처음 다시 맞물릴 때까지 처음으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입니다. 최소 공배수. 12는 2제곱 곱하기 3이고요. 16은 2의 4제곱이죠. 자, 소인수가 같은 부분에서 지수가 큰 거. 겹쳐지지 않는 소인수도 같이 곱해준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16 곱하기 3 해서 48. 그래서 구하는 톱니의 개수는 48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얘는 4바퀴 돌고 얘는 3바퀴 돌면은 처음 위치로 똑같이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톱니바퀴는 대표적인 최소 공배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요. 자, 밑에 3-1번 볼게요. 톱니의 개수가 21, 14인 두 톱니바퀴 A, B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두 톱니바퀴가 처음으로 다시 같은 톱니에 맞물렸을 때
다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톱니바퀴 문제는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최소 공배수부터 구할게요. 7, 3, 21, 7, 24 해서 이렇게 다 곱하는 거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6, 7에 42. 그래서 다시 맞물 때 돌아간 톱니바퀴 B의 톱니의 개수는 42개입니다. 42개가 되겠죠. 다시 맞물리는 것은 각각 몇 번 회전한 것인가? 자, A가 42개 돌아가려면은 21개의 바퀴가 42개가 되려면 두 바퀴 도는 거죠. 두 번 회전한 거고요. 그 다음에 B는 14가 42가 되려면 세 바퀴, 세 번 회전해야 되는 거죠. 세 번. 이렇게 되는 거다. 자, 아까 전에 최대 공약수는 밑에 있는 건데 최소 공배수는 크로스입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4번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72, 세로의 길이가 40인 직사각형을 빈틈없이 붙여서 가장 작은 정사각형. 자, 직사각형 붙여서 정사각형 만든 거죠.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72, 40 최소 공배수 구해주면은 8, 9, 72, 8, 5, 40 요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360이네요. 그래서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는 360cm 이렇게 되겠고요. 자, 가로는 72가 360이 되려면은 가로에는 5개가 붙어야 돼요. 5개. 그 다음에 세로에는 40짜리가 360이 되려면 9개가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9개가 쭉 붙어가지고 5 곱하기 9 해서 45개의 직사각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도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하시면서 우리 4-1번 볼게요.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15, 20이고 높이가 6인 직육면체를 빈틈없이 쌓아서 자, 얘도 직육면체를 쌓아서 정육면체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직사각형 붙여서 정사각형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3개짜리 최소 공배수. 자, 그러면은 우선 5로 나누면 5, 3, 15, 5, 4, 20 얘는 못 나누죠? 그냥 내려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으로 3, 1은 3, 3, 2, 6 못 나누는 거 그냥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2, 4, 2, 1은 1 못 나누는 거 그냥 내려오고요. 이렇게 다 곱하면은 최소 공배수가 되더라. 그래서 60, 최소 공배수 60이 되네요. 그래서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60cm 이렇게 되겠죠. 60cm. 그리고 필요한 직육면체의 개수. 자, 가로에는 몇 개가 필요한가 보니까 가로가 15cm가 60cm가 되려면 4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로는 20cm가 60cm가 돼야 되니까 3개가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높이는 6cm짜리가 60cm가 되려면 10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로에 4개, 세로에 3개, 높이에 10개 해서 120개의 직육면체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0번째입니다.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의 관계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두 자연수 A, B의 최대 공약수가 G다.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게 G다 이러한 얘기죠. 그러면은 G로 나눴어요. G로 나누면은 뭔가가 나오고 뭔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나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A와 B는 서로소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더 이상 나눌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크게 나눌 수 있는 게 최대 공약수 G라고 그랬으니까요. 따라서 A는 A 곱하기 G 이렇게 될 거고 B는 B 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최소 공배수 L이라고 할 때 최소 공배수는 요거 다 곱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A 곱하기 B 곱하기 G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다항식을 곱해 볼게요. A 곱하기 B는 A가 A 곱하기 G였고요. B가 B 곱하기 G였죠. 이때 요거 A 곱하기 G 곱하기 B가 요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L 곱하기 G다. 두 다항식의 곱은 최소 공배수와 최대 공약수를 곱한 거와 같다. 이러한 얘기가 하나가 또 나오네요.
자, 지금 기억해둬야 될 것은 요거일 때 최소 공배수는 요렇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다항식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가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조금 정리를 해둘 필요성이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5번 문제 볼게요. 두 자연수 4 곱하기 g, 11 곱하기 g. 그러면은 4 곱하기 g하고 11 곱하기 g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게 g죠. 그러면은 4, 11 이렇게 되겠죠. g로 나누니까. 이때 4하고 11하고 g하고 곱한 게 88이에요. 즉 44 곱하기 g가 88이니까 44에다 2 곱하면 88이 되는 거죠. 따라서 g의 값은 2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번 두 자연수 3 곱하기 g와 5 곱하기 g가 있어요. 얘도 g로 똑같이 나눌 수 있죠. 그러면 3이 남고 5가 남고 이때 최소 공배수는 3 곱하기 5 곱하기 g가 되고 얘가 105다. 즉 15 곱하기 g가 105가 되는 거기 때문에 g의 값은 얘가 7이 되나요? 7 곱하면 105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자연수를 차례로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A는 3 곱하기 7, 3 곱하기 7에서 A라는 거는 없네요. 3 곱하기 7 해서 21, 그 다음에 5 곱하기 7 해서 35, 이렇게 두 자연수를 차례로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6번 문제 볼게요. 최대 공약수가 7이고 최소 공배수가 56이다. 두 자연수의 곱. 두 자연수의 곱. 우리 위에서 이거 했었죠. A 곱하기 B. 두 자연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다. 그러니까 두 자연수의 곱은 56 곱하기 7이다. 요거 해주시면 되겠죠. 6, 7에 42, 7, 5, 35 해서 392 여기까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 6-1번 최대 공약수가 10이고 최소 공배수가 60이다.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두 개 곱하면 된다고 그랬었죠. 10 곱하기 60이니까 600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곱이 216이고요. 최소 공배수가 36이래요. 최대 공약수 구하래요. 두 자연수의 곱은 최소 공배수 곱하기 최대 공약수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G는 6이 되겠네요. 6을 곱하면은 216이 나오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1번 봅니다. 곱이 480이고 최대 공약수가 4다. 최소 공배수 구하세요.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L은 4를 곱해서 480이 되려면 120이죠. 그래서 최소 공배수는 120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핵심 유형 기기입니다. 1번 어느 중학교 1학년 학생은 남학생이 168명, 여학생이 132명이다. 각 반의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각각 같도록 반을 최대 몇 개로 만들 수 있는가? 자, 남학생 수와 여학생 수가 각각 같아야 된대요. 그럼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최대 공약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자, 우선 4, 46, 4, 28, 4, 3, 12, 4, 3, 12. 3으로 나누니까 3, 1은 3, 3, 4, 12, 11. 그래서 4 곱하기 3, 12개 반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2번 문제 볼게요. 가로의 길이가 120, 세로의 길이가 105인 직사각형 모양의 벽에 크기가 같은 정사각형 모양의 타일을 빈틈없이 겹치지 않게 붙이려고 한다. 직사각형에 정사각형 붙이는 거죠. 최대 공약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120과 105의 최대 공약수. 자, 5, 20, 5, 4, 20, 5, 20, 5, 1은 5. 그 다음에 3, 8에 24, 3, 7에 21. 15가 되겠죠? 15. 그러면은 120, 가로는요, 120인데
몇 개로 나눠지는가 보니까 8개로 나눠지는 거죠. 15가 8개 있어야지 120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로에 붙이는 건 105가 7개. 그러니까 15가 7개 있으면 105가 되는 거죠. 세로에는 7개 붙여야 됩니다. 따라서 가로에 8개, 세로에 7개니까 전체 붙이는 거는 8 곱하기 7 해서 56개. 56개의 타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다음 문제 3번 볼게요. 어떤 자연수로 50, 31을 나누면 모두 5가 남는다. 자, 어떤 자연수로 50을 나눠요? 뭐 A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5가 남고요. 32도 나눠요. 5가 남아요. 그러면은 여기 몫을 네모라고 하고 여기 몫은 세모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 초등학교 때 검산식 배운 적 있죠? 자, 50은 A 곱하기 네모 더하기 5가 되는 거고요. 32는 A 곱하기 세모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A 곱하기 네모는 45가 돼야겠죠? 5를 더해서 50이니까. 자, 여기서 A 곱하기 세모는 27이 돼야 됩니다. 5를 더해서 32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27하고 45하고 똑같이 A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 A는요. 45와 27의 약수입니다. 약수인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45와 27의 최대 공약수 95, 45, 93, 27 해서 가장 큰 수는 9가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정리되셨으면 위로 올라가서 우리 1-1번 볼게요. 장미 120송이, 카네이션 75송이, 국화 60송이를 모두 사용하여 꽃다발을 만들려고 한다. 모든 꽃다발에 들어가는 장미, 카네이션, 국화의 개수가 각각 같아야 된다. 그럼 다 똑같이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최대한 많은 꽃다발, 그러면은 똑같이 나눌 수 있는데 가장 큰 거, 최대 공약수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120, 75, 60의 최대 공약수. 5, 20, 5, 4, 20, 5, 1은 5, 5, 25, 5, 1은 5, 5, 20. 그 다음에 3, 8에 24, 3, 5, 15, 3, 4, 12 해서 15가 되겠습니다. 15. 15개의 꽃다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5개의 꽃다발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꽃다발에 카네이션이 몇 송이 들어가 있느냐 이거죠. 자, 그러면 75송이가 15개로 똑같이 나누면은 요거 5개가 나온 거죠. 따라서 카네이션은 각각 꽃다발에 5송이씩 들어가 있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밑에 2-1번 볼게요.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84, 72이고 높이가 30인 직육면체 모양의 나무 토막을 남는 부분이 없이 잘라서 같은 크기의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려고 한다. 즉 정육면체를 쌓으면은 직육면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다 똑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84, 72, 30을 똑같이 나누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능한 한 큰 주사위를 만든다고 그랬기 때문에 가장 크게 똑같이 나눠야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3, 326, 38에 24, 326, 34, 12, 10. 그 다음에 2, 14, 12, 5. 다 나눴죠? 그래서 6. 그래서 정육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는 6cm. 이렇게 되겠고요. 개수는요. 가로에는 14개가 필요하죠? 14개. 그 다음에 세로에는 12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5개가 필요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14 곱하기 12 곱하기 5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게 6, 4, 24, 6, 1은 6, 840개. 그래서 개수는 840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은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3-1번입니다. 꿀떡 80개, 찹쌀떡 65개, 가능한 한 많은 접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똑같이 나눠야 되는 거죠. 80하고 60하고 65하고. 꿀떡은 한 개가 부족하다. 꿀떡 한 개가 부족하니까 한 개 채워주면 될 거고요. 찹쌀떡은 두 개가 남았어요. 남았으니까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접시에 담긴 겁니다. 그럼 똑같이 나눌 거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할 거고요. 9, 9, 81, 7, 9, 63. 그래서 접시의 개수는 9개가 되겠죠. 이 9개에 꿀떡은 9개씩 들어가 있고 찹쌀떡은 7개씩 들어가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게요. 4번입니다. 보영, 성희, 정규는 각각 4일, 6일, 8일마다 수영장에 간다고 한다. 5월 1일에 세 사람이 모두 수영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세 사람이 처음으로 모두 수영장에 가는 날은, 즉 보영이는 4의 배수일마다 수영장에 가는 거고요. 성희는 6의 배수일마다 수영장에 가는 거고 정규는 8의 배수마다 가는 거죠.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모두 가는 날, 그러니까 최소 공배수다. 4, 6, 8의 최소 공배수. 2, 4, 2, 3은 6, 2, 4, 8. 그 다음에 2, 1은 1, 2, 4. 못 나누는 건 내려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곱하면 되는 거죠. 다 곱하면은 24. 그래서 5월 1일 날 갖고 24일 날 이제 다시 가게 되겠죠.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요거 답이 틀렸어요. 1일부터죠. 1일부터 24일 지나면 25일이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0일부터였다면 5월 0일이 있었으면 24일이었을 건데 1일부터 해가지고 25일이 됩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볼게요. 톱니의 개수. 톱니 개수가 최소 공배수로 푸는 대표적인 문제라고 그랬었죠. 자, 그래서 24, 40 최소 공배수 구해주면은요. 자, 4로 나눠서 6, 4, 24, 10. 그 다음에 2, 3은 6, 2, 5, 10.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120입니다. 자, 그러면은 A는 몇 번 해야 되는가? 24가 120이 되려면은 5가 곱해지는 거죠. 5가 곱해져야지 120이 된다. 그래서 5번입니다. 정답은 3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다음 6번 보겠습니다. 가로의 길이 20, 세로의 길이 16인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겹치지 않게 이어 붙여서 직사각형을 붙여서 정사각형 만드는 건데 가장 작은 거다. 최소 공배수 문제죠. 20, 16, 4, 5, 20, 4, 4, 16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80, 80. 이때 필요한 종이의 수는, 자, 그러면 가로에는 20짜리가 80이 되려면 4장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세로는 16짜리가 80이 되려면은 5장이 붙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 5, 20, 20장의 종이가 필요하다.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올라가서 4-1번입니다. 미진이와 형수가 트랙 한 바퀴를 도는데 각각 75초, 50초가 걸린다고 한다. 이와 같은 속력으로 출발점이 동시에 출발하여 같은 방향으로 트랙을 돌 때 미진이와 형수가 처음으로 출발점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75초마다 출발점 오는 거고 50초마다 출발점 오는 거니까 75의 배수, 50의 배수. 그런데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 공통인 배수 중에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다.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75, 50 최소 공배수. 5, 1은 5, 5, 25 5 곱하기 10 5, 3, 15, 5, 20 해서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곱해주니까 150. 자, 그러면은 형수는 50초가 걸린댔네요. 몇 바퀴 돌았나? 50초가 150이 되려면은 3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3바퀴 돌면은 처음으로 다시 만나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밑에 5-1번 볼게요.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톱니바퀴. 톱니바퀴 최소 공배수 문제입니다. 그래서 3, 20, 3, 3은 9, 3, 2, 6, 4, 5, 20, 4, 8, 32.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480이 나오네요. 480. 그러면은 A는 톱니가 60개인데 480개 톱니 돌아가려면은 8바퀴 돌아야 되는 거죠. 8번. X는 8번 돌아야 된다. X는 8. 그 다음에 B는 96이 480 되려면 5바퀴 도는 거죠. 요거 5바퀴, 8바퀴. 그래서 Y는 5번 회전이다. 따라서 X 빼기 Y는 8 빼기 5니까 3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밑면의 가로, 세로의 길이가 각각 12, 18이고 높이가 9인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빈틈없이 쌓아서 직육면체 쌓아서 정육면체인데 가장 작은 최소 공배수 문제죠. 그래서 12, 18, 그 다음에 9 최소 공배수 3, 4, 12, 3, 6, 18, 3, 3은 9. 그 다음에 2, 2, 4, 2, 3은 6. 못 나누는 거 그냥 내려오고 3, 1은 3, 3, 1은 3. 못 나누는 거 그냥 내려오고 이렇게 다 곱하면 되겠죠. 다 곱해주면은 36이네요. 따라서 이 정육면체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36cm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7번입니다. 어떤 자연수를 3, 4, 6으로 각각 나누면 모두 1이 남는다. 자, 어떤 자연수를 A라고 해볼게요. 그럼 A를 3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고요. A를 4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고요. A를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인 거죠. 자, 여기 몫을 네모, 세모, 별이라고 해볼게요. 자, 검산식 써보겠습니다. 자, A가 나오려면은 3에다가 네모 곱하고 나눈 수에다가 몫을 곱하고 나머지 더한다. 그리고 A가 나오려면은 4에다가 세모를 곱하고 1을 더한다. 그 다음에 A가 나오려면 6에다가 별을 곱하고 1을 더한다 이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다 똑같이 1이 더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3 곱하기 네모는 A에서 1 뺀 값이고요. 여기서 4 곱하기 세모도 A에서 1 뺀 값이죠. 6 곱하기 별도 A에서 1 뺀 값입니다. 즉 A에서 1 뺀 값이 3의 배수, 4의 배수, 6의 배수, 공통인 배수죠. 공통인 배수인데 이러한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입니다. 그래서 3, 4, 6의 최소 공배수 3, 1은 3, 3, 2, 6 못 나누는 거 내려오고 2, 4, 2, 1은 1 못 나누는 거 내려오고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12가 되더라. 12가 되더라. 그래서 A에서 1 뺀 게 제일 작은 게 12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가장 작은 수는 13이다. 13을 3으로 나눠도 나머지 1이고요. 4로 나눠도 나머지 1이고요. 6으로 나눠도 나머지가 1이 되는 숫자 중에 가장 작은 숫자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자, 우리 밑에 8번 보겠습니다. 두 분수 15분의 1, 40분의 1에다가 어떠한 것을 곱해도 얘가 자연수가 된다. 얘도 자연수가 된다. 그러면은 요 15 약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15의 배수가 돼야 돼요. 15의 배수가 돼야 되고 얘도 요 40을 약분시켜서 없애야 되는 거니까 이거 40의 배수다. 이러한 얘기죠. 그럼 15하고 40의 공통인 배수입니다. 그래서 그 수 중에 이제 가장 작은 수니까 최소 공배수 구하면 되겠습니다. 15하고 40의 최소 공배수 5, 3, 15, 5, 8에 40 이렇게 곱해주니까 120 따라서 가장 작은 수는 120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다음 9번 문제 볼게요. 두 자연수 A와 24의 최대 공약수가 6이고 최소 공배수가 72다. 그럼 두 자연수의 곱은 최대 공약수 곱하기 최소 공배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 A의 값을 구하래요. 자, 요게 보면은 요 숫자를 바꿔가면서 조금 계산을 할게요. 자, 얘가 4 곱하기 18이 돼요. 4 곱하기 18. 그럼 얘가 24잖아요. 24, 24. 같아야 되기 때문에 A는 18이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A의 값은 18이다. 2번이 된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올라가서 7-1번 보겠습니다. 어떤 자연수를 4로 나누면 2가 남는다. 자, 요 어떤 자연수 A라고 할게요. A를 4로 나누면 2가 남고,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3이 남고, 그 다음에 어떤 자연수를 6으로 나누면 4가 남는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몫을 네모, 몫을 세모, 몫을 별표라고 할게요. 그럼 검산식 또 써볼게요. 자, A는 4 곱하기 네모에다가 2를 더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 A는 5에다가 세모를 곱하고 3을 더해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는 6에다가 별을 곱하고 4가 남는 이러한 형태죠. 자, 얘는 눈치껏 보셔야 되는데 요게 2 차이가 나죠. 얘도 2 차이가 나죠. 얘도 2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이만큼 더 추가가 됐다면 여기에 4가 생긴다는 얘기죠. 즉 다시 써볼게요. 똑같이 2가 더해진 A 더하기 2는 4 곱하기 네모에다가 4가 더해진 거고, A 곱하기 2는 5 곱하기 네모에다가 3에다가 2 더해진 거니까 5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6 곱하기 별에다가 4에다가 2 더해졌으니까 6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4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 6의 배수가 되는 거니까 A 더하기 2는 4, 5, 6의 공배수가 되는데 가장 작은 세 자리, 최소 공배수죠. 자, 2, 4, 2, 3은 6, 못 나누는 거 내려오고요. 요렇게 곱하면 되겠네요. 곱해주니까 120. 따라서 A 더하기 2가 가장 작은 경우가 120이고요. 그래서 어떤 자연수 A는 2 더해서 120 나오려면 118이 되는 거죠. 정답은 118이다. 자, 이 문제 우리 친구들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우리 8-1번 볼게요. 두수 n분의 18 곱하기 n분의 27. 얘네들이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n분의 27. 얘가 자연수가 돼야 된대요.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을 모두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는 약분해서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모에 있는 n은 18의 약수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n은 27하고 약분돼서 1이 돼야 되니까 27의 약수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n이죠? 그러니까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 그럼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인데 우리가 공약수를 구할 때는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공약수라는 걸 배웠으니까 18과 27의 최대 공약수부터 구하겠습니다. 9, 28, 9, 3, 27. 최대 공약수 9죠? 따라서 9의 약수 1, 3, 9. 요 세 개가 될 수 있습니다. 1 똑같이 넣어도 자연수고 3을 똑같이 넣어도 자연수고 9를 똑같이 넣어도 자연수가 되더라. 이러한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 우리 9-1번 볼게요. 두 자연수 A와 B의 최대 공약수는 10이고 최소 공배수는 50이다. 자, 그럼 두 자연수를 곱해서 10 곱하기 50, 500이 된다는 얘기죠. 이때 A가 더 큰 숫자일 때 A 빼기 10. 자,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게 10이에요. 똑같이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수가 10이란 얘기죠. 최대 공약수가 10이니까요. 10으로 나누면 여기 뭔가가 나올 겁니다. 즉 A는 10 곱하기 A고 B는 10 곱하기 B가 되는데 최소 공배수가 50이래요. 최소 공배수는 이렇게 곱한 게 최소 공배수죠. 그러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10이 50이 된다. 그러면은 A 곱하기 B는 5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5 곱하기 10 해서 50이 될 거니까. 그럼 곱해서 5가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5 곱하기 1이에요. A가 크다라고 했으니까 A가 5가 되겠죠. 만약에 B가 컸었다면 B가 5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A는 10 곱하기 5에서 50이고 B는 10 곱하기 1을 해서 10입니다. 그래서 A 빼기 B는 50 빼기 10 해서 40이다. 여기까지 나오게 되겠죠. 정답은 5번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주시고요.